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어제 축구 토토 승무패 43회차 결과 복귀 영상을 업로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달라. 복귀 영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천 대 강원 얘기를 해서 조금은 집중이 안 되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번 인천 대 강원 수요일 저녁 경기 관련돼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 단통 패에 대한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고 다만 왜 인천의 단통 패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축구 경기라는 게 감독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경기 도중에 퇴장이 나올 수도 있고 페널티킥이 주어질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프로토 구매를 하려면 두 경기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경기를 어떤 경기를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저는 좀 이탈리아 대 스페인 경기가 있어서 좀 그 경기까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선택한 픽이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괜히 구매했다가 욕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가볼만 하겠다. 괜찮은데? 싶으면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만 공유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 공개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고 틀렸다고 욕쓰고 튀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번호 91번 경기 인천 대 강원입니다. 자, 인천은 우선 리그 초반에 너무 잘 나갔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파이널 A 그룹에까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근 6경기 1무 5패를 기록을 하면서 쭉쭉 미끄러지면서 원래 인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전 수비수인 김광석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지면서 인천이 쭉쭉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오반석 선수도 발목을 접질르면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광석 선수의 추가로 오반석 선수까지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들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델브리지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축 수비 자원들이 다 빠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격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일단 무고사 선수 제가 요새 무골사 골이 없어서 무골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무고사 선수가 어떻게 또 국가대표에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경기까지는 뛰고 간다, 안 뛰고 간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뛰던 안 뛰던 최근 리그 4경기 동안 골을 넣은 선수가 인천에 없습니다. 4경기 연속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가 뛰든 안 뛰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지금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수비를 구축한 다음에 역습으로 좀 먹고 사는 팀인데 수비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공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상대팀 강원은 포항과의 경기에서 후반 로즈타임 때 황문기 선수의 슈팅이 기가 막히게 개보록으로 포항 이중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골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승리를 했고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아슐마토프 선수가 수비 쪽에서 개삽질을 하면서 전북에게 볼을 내줬고 그 볼을 김보경 선수가 잘 받아 넣으면서 0대1로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경기 사실 강원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정호 선수가 퇴장당하기 전에도
충분히 강원이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홍정호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부터는 확실히 몰아치는 게 굉장히 거세긴 했는데, 뭐 골대도 맞추고, 송범근 골키퍼 선방에도 막히고, 관중석으로도 날리고 하면서 슈팅들이 다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강원은, 뭐 골 취소도 있었죠. 업사이드였는데, 그리고 일단 강원은 인천과의 경기에서 아슐마토프 선수가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면서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전북과의 경기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차라리 좀 빠지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천과의 맞대결 전적에서 인천 기준 3승 1무 6패로 강원이 앞서고 있기도 하고, 인천 홈 기준으로도 1승 2패로 강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가장 최근 맞대결 인천의 홈에서 강원이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강원의 선발 명단, 자, 골키퍼 김정호 선수였습니다. 현재 이범수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브키퍼인 김정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었고, 주전 수비수 임채민 선수도 출전을 못했었던 경기였죠. 또한 공격에는 주전 공격수 고무열 선수, 조재환 선수까지도 출전을 못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제는 주축 자원들이 윤석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이 가능한 강원이고, 지난 전북에서 보여준 공격력으로 봤을 때 결정력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인천보다 더 똥줄이 타고 있는 건 강원이라고 보여지죠. 인천이야 뭐 매 시즌 하위 스플릿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상황이라 편안하죠. 제 집을 찾아온 것 마냥 편안한데, 그래도 강원은 지금 꼴찌에서 2위, 물론 다른 팀들보다 3경기를 덜 치룬 상태긴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면 홈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광주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인천에서 승점 3점을 무조건 따줘야 조금은 강등 압박에서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인천이 승리하지는 못할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양 팀이 무승부가 별로 없었던 점, 그리고 최근 강원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저는 인천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 103번 경기, 이탈리아 대 스페인의 경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경기 일단 이탈리아가 홈이라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의 패배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197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징크스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스쿼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미 7월에 유로에서 맞붙었을 당시에 이탈리아 주전 스쿼드는 이번 주전 스쿼드와 동일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메르손, 키엘리니, 보누치, 디로렌조의 수비 라인과 베나티, 조르진뉴, 바렐라의 미들라인, 그리고 인시네, 임모빌레, 키에사의 공격 라인, 7월 스페인과 맞붙었을 당시의 스쿼드와 변경된 게 없다고 보여지지만, 스페인의 경우는 7월 맞대결 당시에 골을 기록했던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제라도 모레노, 다니올모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페드리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해졌습니다. 이미 지난 이탈리아와의 맞대결에서 골맛을 보지 못하고 선발 출전했다가 교체 아웃이 됐던 오야르스 자발이나 페란 토레스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네요. 새로 스페인 대표로 출전하게 되는 선수들, 바르셀로나의 신성 가비 17살인데 아주 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제대로 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이 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 스페인의 스쿼드고,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팀워크를 맞춰온 이탈리아를 상대로 이탈리아 원정에서 스페인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탈리아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일단 두 경기만 선택을 해서 4.9배 프로토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는 제가 구매하는 픽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적중이 되면 다 함께 좋은 건데, 틀리면 뭐 저도 슬픈 상황이죠.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라는 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처럼 안 흘러갈 때가 있는 거고, 최대한 현재 상황으로 제가 고민해서 생각할 수 있는 픽은 이거라는 것이고, 들어보셨을 때 에이 아니야 내 생각이랑 달라 생각하시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픽으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는 게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프로토인데 뭐 핸디나 언더 오버 뭐 이런 건 생각 안 하시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는 뭐 원래 축구 토토 승무패만 하기 때문에 승무패 중에서 선택을 해봤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경기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한국 경기는 워낙 이게 사실 분석을 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날고 긴다는 손흥민, 황희찬 같은 선수들 모이는데 당연히 이기겠죠. 당연히 이길 텐데 이 선수들이 모여서 국대를 이루고 벤투 감독님이 지휘를 하면 뭔가 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국뽕 맞고 한국 핸디승 여러 번 갔다가 뒤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경기는 순수하게 응원만 하자라는 마음이어서 한국 승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시리아 에이스 침대 보시면서 똥줄 탈 바에 저는 한국 경기는 배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구매한 픽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이번 주 승무패가 없기 때문에 프로토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축구 경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